안녕하세요. 창조주와의 만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저희는 잃어버린 역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해서 전반기를 다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후반기 잃어버린 역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성경의 역사가 정말 맞을까,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 기점은 뭐를 기준으로 합니까? 역사 시대, 선사 시대. 역사는 뭡니까? 기록이에요. 뭐에서 기록됩니까? 문자. 문자의 출현과 문자의 발생 시점으로서 역사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문자가 발생된 이전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선사 시대. 그러면 선사 시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추측에 의한 시대예요. 추측에 의한, 강한 추측. 그래서 선사 시대에 관해서 진화론자들은 최근의 역사, 문명의 발달의 역사를 빗대어서 문명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발전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야만에서 미개에서 문명, 고로 선사 시대 때는 말할 수 없이 어떤 시대였다? 야만적인 시대였다. 말할 수 없는 야만.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을 수준. 그래서 저희가 역사책에 보면 그때 살던 사람들은 표정이 이상하잖아요. 이런 표정 짓고, 막 이런 표정 짓고, 이런 표정 짓고. 그 이유가 인간 이하이다. 인간 이하 수준이라니까. 인간 이하. 예, 인간 이하 수준. 그런 사람들이 미개를 통해서 문명인이 됐다. 이렇게 점점 발달한다. 고로 선사시대 전에는 진짜 형편없게 살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생각.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게 구석기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 선사 시대죠. 그죠? 멍청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뭐예요? 구석기 시대의 그 어떤 깬 석기를 깨라 그러면 깨요, 못 깨요? 못 깨요, 요즘 사람들이. 못 깨요. 아무도 못 깨요. 그 대단한 석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석기 연구가에 의하면. 근데 선사 시대에 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단했던, 지혜로웠던 시대다. 옛날 홍수전에는 인간의 지혜가 지금보다 몇 단계였다. 대단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망가져요. 지구 환경이 망가지니까 환경이 파괴돼요. 파괴되니까 뭐예요? 거기에 살던 것도 파괴된 그런 수준에 맞게 모든 수명이라든가 지혜 수준이 떨어져요. 계속 떨어집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그죠? 어느 정도 지구 환경이 파괴된 수준까지 모든 지혜와 수명 이런 게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수평을 달리고 있어요. 지금은 수평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사 시대에 관한 해석이 완벽히 달라요. 창조론을 기초한 성경에서는 대단했다. 아주 지혜가 대단했다. 진화론에서는 아주 진짜 인간 이하였다. 인간 이하였다. 어떤 게 맞느냐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아요. 성경에 보면 홍수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다시는 물로 멸망을 우리가 안 받자 해서 바벨탑을 쌓자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바벨탑.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막 지혜가 떨어지는 시대예요. 그죠? 홍수 전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이 이렇게 망가지는 그 수준에 맞게 인간의 지력과 지혜가 막 떨어져요. 막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어요. 흩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같은 그룹끼리 막 이동하죠. 그죠? 같은 그룹, 같은 생각과 느낌 같은 색깔 얼굴 한 사람, 같은 말통한 사람. 그래가지고 대단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대단위로 이동하는데 대단위로 하다 보면 꼭 이렇게 소수가 삐져나와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 가족끼리 어떻게 이동해요?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산을 타고 이동해요. 그런 사람들이 산에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깬 석기 가지고 막 동물 잡아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굴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동굴에 살다가 야 이제 이렇게 막 좋은 데 만나요. 좋은 데 만나면 야 우리 농사 짓고 정착해서 살지 왜 깬 석기 필요 있냐. 그래서 동굴에 버려두고 가요. 버려두고 이제 가서 정착해 가지고 물이 흐르는데 옆에 가가지고 이제 시족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조금 가면은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니까 야 우리 이제 돌보다 우리가 이제 수도 좀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좀 청동기를 좀 해보자. 그게 농사 짓는 데 좀 좋잖아요. 그래서 분업이 시작돼요. 수가 늘어나면. 그래서 부족 국가 시대 때 뭐예요? 청동기 시대예요. 부족 국가가.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돌을 사용하고 청동기 사용하고 철기 사용하고 이거는 어떤 단계입니까? 그런 환경이 갖춰졌을 때
그런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거지 시대 구분이 아니더라 이게. 인간의 지력하고 관계없더라 이게. 그래서 많은 수가 이동했어요. 많은 수가 이동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이 약간 검은 피부를 가진 함족이 남쪽으로 따뜻하니까 그죠?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아프리카 입구에서 뭘 만나요? 나일강을 그 이집트 나일강을 만나요. 나일강 살기가 옛날에 지금보다 환경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여기서 정착하자. 정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가 좋았으니까 바로 건설해. 문명을 건설해요. 이게 뭐예요? 이집트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바벨탑이 쌓았던 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 약 몇백 년이 뒤져요. 조금 그죠? 문명의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갔던 애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인더스 뭐 겐지스가 막 이런 데를 만나. 야 우리 여기 살만하네. 그래서 딱 세워요. 인더스 문명. 야 우린 동쪽으로 더 가자 하는 그룹이 있어요. 가다가 황하강 뭐 이런 걸 만나. 야 우리 여기 정착하자. 중국 문명이에요. 그죠? 황하 문명이에요. 황하 문명. 예,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4대 문명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더 많아요. 남아메리카 올맥 문명이라든가 소위 4대 문명이 옛날에 뭐 4개만 발견했을 때 4대 문명이네. 이게 굳어져요. 역사는 한번 이렇게 딱 결정되면 바꾸기 참 힘들더라고요. 예,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명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옛날 찾아낸 게 4개라고 해서 4대 문명.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문자가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4대 문명 그 시기에 딱 나와요. 바벨탑 지나서 4대 문명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선사시대를 어떤 걸 판단해서 해야지 가장 근접된 추측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자가 발생됐던 그 시대. 그 시대죠. 그죠? 어느 시대요? 세계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을 그래서 잘 연구해 보면 그 이전의 시대, 문자가 없었던 시대가 뭐 똑똑했던 건지 뭐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었는지를 가장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문명, 4대 문명은 돌문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고대 문명에 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가서. 남아있는 게 많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보더라도 거기에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대단하다고 그래요. 대단하다.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뭐 형편없네. 뭐 진짜 뭐 인간 같지도 않네. 이런 얘기 없어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벨탑 얘기와 그걸 통한 인간의 이동,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벨탑은 그 진화론자에 의해서 거짓말이다. 그렇게 해요. 그것까지 해가지고 성경 고로 거짓말 이런 식으로 신화다 막 이런 신화 시대다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게 신화제 실제냐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 때 뭐예요? 요즘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만드는 건축물 중에서 제일 높은 게 500m였어요. 500m. 근데 바벨탑은 하늘까지, 하늘이라는 얘기가 구름 위죠, 그죠? 구름 위까지. 약 최소한 3,000m 그 이상이었어요. 3,000m, 4,000m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상상을 초월해요. 고로 요즘 실력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 옛날 했단 말이냐? 뭐 고로 거짓말 이렇게 해요. 고로 그건 거짓말.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 밝힐 겁니다. 과연 할 능력이 됐냐 이거예요. 그 시대 때 지혜가 있다면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이런 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벨탑은 뭘로 쌓았을까요? 뭘로 쌓았을까요? 예,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뭘 대신했더라? 돌을 대신했더라. 그렇다면 그 시대는 원래 주로 뭘 썼던 시대예요? 돌의 시대예요. 돌을 썼는데 하늘까지 뭐예요? 돌을 쌓을 재료가 하늘까지 돌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의논한 거예요. 야, 우리 돌이 별로 없으니까 야, 그러면 돌처럼 단단한 벽돌을 견고히 굽자. 그래서 우리 써보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맞죠? 돌의 시대. 예. 하늘까지 흩어졌다. 한 곳에서 원래 인류의 조상들은 한 곳에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면 한 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화라든가 풍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겠죠, 그죠? 그렇다면 전 세계에 그게 남아 있어요. 전 세계, 그죠? 그 옛날 시대 때. 예.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문제, 언어가 하나였는데 여러 개가 된 증거가 있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진실된 역사의 회복, 잃어버린 역사의 회복을 하겠습니다. 흩어짐의 증거있냐? 흩어짐의 증거있냐? 한 곳에서 있었는데 흩어진 증거 찾겠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이거는 뭐 신석기 시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죠, 그죠? 예, 신석기 발견된 날. 그 옆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있어요. 시베리아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계통이다. 그렇게 시베리아 빗살무늬 토기와 같은 계통의 계통. 스칸디나비아 북극이죠, 그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북극이에요. 시베리아, 유라시아, 일본 서부에서 발견되는 토기의 같은 계통의 토기다. 우리가 생각할 건 계통이에요. 계통. 계통이 뭐예요? 뭐가 같다? 뿌리가 같다. 뿌리가 같다. 뿌리가 같다 뭐예요? 원래 시작점이 한 곳이었다, 그죠? 뿌리가 같다. 한 곳에 이렇게 한 곳에서 썼던 거다 이 얘기예요. 한 곳에서 썼던 걸 어떻게 해요? 서로 막 문화가 교류해요. 그 옛날 시절 때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막 서로 막 주거니 받거나 그래요. 뭐 같이 모여서 시족 사회 뭐 이렇게 하기도 바빴던 시대 때, 야 너 뭐 어디 무역 좀 해볼래? 뭐 유럽 가가지고 해볼래? 그래가지고 한 곳에서 썼던 것을 써보니까 좋아. 와 이거 좋네. 그래가지고 야 해가지고 어디도 주고 막 이래요. 아니면 진화론자들처럼 뭐 몇십만 년 전부터 뭐 200만 년 전 뭐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한 6천 년 전쯤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6천 년쯤 돼가 생각이야. 야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람도 생각해. 야 토기를 거봐야겠네. 우리나라 사람들 야 토기 거볼까? 토기 거볼까? 동시에 생각해요. 근데 거기 이왕에 뭘 넣어보자? 빗살무늬 토기를 빗살을 좀 넣어보자. 동시에 생각해요. 거의 근접한 시기 때 말이 안 맞죠, 그죠? 말이 안 맞아.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은 계통이라는 얘기 뭐예요? 한 곳에서 썼다. 이렇게 증거가 나와요, 그죠? 한 곳에서 썼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유라시아, 막 시베리아도 가고 유라시아도 가고 한국도 오고 일본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죠? 한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일본에 살던 사람들은 원래 어디 사람들이? 한국이랑 다 같이 어디선가 한 곳에서 주상들이 살았다는 증거죠, 그죠? 문명에 관해서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메르, 고대 이집트 문명이 유사하다. 공통 문명에서 비롯돼요. 공통 문명에서 비롯되었다, 그죠? 공통 문명이 뭐야? 원래 한 곳에서 조상들이 같이 살았는데 이동해가지고 발전했다 이거예요. 공통 문명. 그거의 원래 원래는 같단 말이에요. 원래 뿌리는 같은 곳에서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이집트와 뭐 멕시코 이 건축 양식이 비슷해요, 그죠? 메소포타미아, 과테말라 거리는 굉장히 떨어졌지만 건축 양식이 비슷해요. 건축 양식 속에 뭐가 있어요? 학문이 있어요. 건축학, 뭐 기하, 학문이 있어요. 뭐가 같아요? 학문이 같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원래 한 곳에서 있었다. 원래 한 곳. 다시 말해 요즘으로 하면 한 대학 출신이라 이거예요. 한 지역 대학 출신이라 이거죠, 그죠? 피라미드, 멕시코 다 있어요. 피라미드. 어떤 책에는 우리나라가 피라미드의 원조다 뭐 그렇게 기록된 곳도 있기도 할 정도로 피라미드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근데 멕시코와 이집트 피라미드가 이 공식이 똑같아요. 기하학이 똑같아요. 건축 양식이 똑같아요. 뭐예요? 원래 한 곳에 있었어요. 원래. 여러 가지 아이들 놀이 문화를 뭐 어떤 분이 편해문 씨가 이제 쓴 책인데 이분은 아이들 놀이 문화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놀이 문화를 이렇게 봤더니 뭐예요? 놀이 문화는 시골에 주로 있어요. 시골을 봐야 돼. 시골은 뭐예요? 풍습대로 놀이 문화가 수천 년을 그냥 이어오잖아요, 그죠? 편하게 이어요. 뭐 중간에 갑자기 개혁되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그죠? 도시나 이러지.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뭐예요? 뭐가 똑같네 우리나라랑? 놀이가 똑같네. 이분이 막 이상하다. 놀이가 똑같냐 우리나라. 그죠? 뭐예요? 실득이에요. 이분 얘기가 누군가가 네팔에 카트만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사 와서 알려줬나? 아니 뭐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알려줬나? 똑같아요. 이거 하는 방법 아시죠? 그죠? 옛날 도시화돼 가지고 이게 사라지게 되죠. 이거 뭐예요? 줄넘기 하는 거예요. 줄넘기. 인도에서 아이들이 하는 많은 놀이를 보았는데
아주 낯선 놀이는 만날 수가 없었대요. 거의 모든 놀이가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제기차기, 자치기, 공기놀이, 고무줄, 딱지, 뭐 실뜨기, 손뼉치기, 종이접기, 뭐 비석치기, 그네 뭐 이런 게 있었대요. 이게 뭐예요? 어른분들은 아시죠? 저도 어릴 때 했지만 자치기예요. 그죠? 자치기 방식 거의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파고하잖아요. 약간의 방식이 다를 뿐 하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 이거. 이거 뭐 치기예요? 비석치기. 그죠? 거의 흡사하죠. 이거 뭐야? 우리나라도 어릴 때 이렇게 막 그려놓고 막 뛰고 자기 땅 차지하고 뭐 던져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 돌이 떨어진 데는 내 자리. 그죠? 자기만 밟을 수 있고 이런 거 해봤죠. 그죠? 아이들 열심히 하죠. 왼쪽 거는 우리나라고 오른쪽 거는 인도의 지역이에요. 거의 똑같죠. 그죠? 이 얘기는 뭘까?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한 곳에서 살았다라는 걸. 그래서 김병호님이 쓴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서 이분도 우리 역사의 어떤 뿌리를 찾으려고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유엔의 국제식량농업기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했던 분이에요. 일하면서 주로 시골을 다니고 식량기구니까 시골을 다녔죠. 그죠? 유엔에서 다니고 보니까는 어느 저기 가는데 야 이건 진짜 똑같네.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 똑같다. 이게 너무 발견돼요. 발견되니까 막 놀란 거예요. 이분의 기록된 책에 보면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의 유사한 언어와 고고학적인 유물, 민속 등에서 우리의 뿌리를 엿볼 수 있는 동일성을 발견하고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원류가 저기였다. 저 지역이 어디예요? 바벨탑 지역이에요. 바벨탑 지역이에요. 이걸 뭡니까? 우리나라의 한단강, 정곡리를 비롯해서 발견된 주목도끼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냐 이거. 이걸 아슐리안이라고 하는 저기 유럽 계통의 거랑 똑같은 계통이라고 말해. 그래 이름도 똑같아. 아슐리안 석기. 어디에? 출토되는 지역 쭉 보세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죠. 아프리카도 있죠. 그죠? 예, 뭐 인도 문명 있죠. 황하 문명 있죠. 우리나라 있죠. 다 있어요. 그죠? 자바에도 있고 섬에도 있고 똑같아요. 이 얘기 뭐예요? 이 얘기 그 시대 때 진화론자들처럼 그 멍청했던 시기 때 서로 문화 교류했어요. 야 이거 좋으니까 니네도 써봐 이랬어요. 이거 뭡니까? 지성묘. 그죠? 고인돌이에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방금 봤던 인도의 아쌈 지역 왼쪽에 거는 뭐예요? 프랑스, 인도네시아 다 있어요. 이건 태국 거죠. 이건 우리나라 거죠. 보실래요? 이 분포 지역이 어떤가? 잘 보시면 또 스칸디나비아도 쭉 있어요. 그죠? 어떤 내용입니까? 비슷하죠. 분포 지역이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해요. 예, 대단합니다. 예.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더 비슷한 게 많아요. 그죠? 단달형 돌칼 똑같아요. 닮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왼쪽 오른쪽. 예, 이 얘기는 이건 우리나라 장군총이에요. 이집트와 거의 흡사하대요. 건축 양식.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왜? 이거는 뭐 그죠? 예. 한 곳에서 있었는데 흩어졌다라고 하는 대단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보면 볼수록 나와요. 보면 볼수록. 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였다. 언어가 원래 하나였다. 근데 하나님이 흩었어요. 그죠? 언어를 흩어서 흩어지게 할 목적을. 그래서 이 증거이냐요. 원래 언어는 왜 어떻게 한 개 언어였다. 물론 하나님이 흩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언어로 될 수도 있지만 느낌은 이렇게 하나로 향해 있었다라는 증거는 있어야 돼. 전 세계 5천 개에서 1만 개 정도의 언어가 있는데 이게 구분하면 언어학자가 되면 17개로 이게 구분이 된대요. 이 얘기는 뭐야? 막 진화론자들처럼 막 이렇게 해서 막 우후죽순처럼 대강된 게 아니더라 이거. 17개. 굉장히 작잖아요. 17개도 하나를 향해 있다면 그건 대단한 발견이죠. 네, 예, 뭐 이런 얘기는 비슷해요. 그죠? yes, 네, 뭐 이런 거 긍정적이고 가장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야, 숫자 하나, 둘, 셋 뭐 이런 것도 비슷하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늘까지 쌓게 하자. 하늘까지 쌓게 하자. 왜 쌓게 해요? 홍수 때문에. 홍수에 관한 기억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홍수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홍수 설화로 남아있는데 약 320개가 있대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어떤 거는 똑같다 못해. 거의 내용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예. 아까 그 김병호 님이 쓴 책에 보면 아시아 중남부 황금 삼각지대에 살고 있는 리수족과 우리의 홍수 설화가 어쩌면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닮았을까?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홍수설화는 적어도 수천 년대 이야기인데 어떻게 통신수단도 없었던 시절 이스라엘에서 한반도에 이르는 여러 민족이 똑같은 내용의 홍수설화를 가지고 있을 것일까? 민족의 이동과 함께 전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다 보니까 이동에 의해서 됐다. 이동했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추픽추입니다. 약 4,500m 정도. 굉장히 높아요. 공중도시에. 그죠? 예, 이거는 그냥 발견이 뭐 그렇게 옛날에 발견된 게 아니에요. 공중도시 보이질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약 2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왜 높은 데 살았을까요? 살기 쉬울까요? 물도 없고 농사도 짓기 어렵고. 그죠? 상식적으로 어려워요. 왜 살았을까? 아마도 짐작하건대는 이거는 뭐 대략 얘기지만 짐작에 근거한 겁니다. 이거는 뭐 뚜렷한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바벨탑 지역부터 제일 멀어요. 제일 멀어요. 저기까지 이동한 그 민족이 제일 멀리까지. 왜 제일 멀리까지 갔을까? 겁나니까. 그죠? 겁나니까. 뭐예요? 홍수에 관한 두려움. 아마 그것 때문에 더 멀리 가지 않았을까? 근데 쭉 가다 보니까 위에부터 내려왔겠죠. 근데 미국 지역에 보면 그 캘리포니아 그쪽 어디요? 그랜드 캐년 그 지역에 가보면 어때요? 이걸 딱 만났어요. 그죠?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에서 왔다면 기절할 거예요. 그죠? 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도 어마어마한 뭐가 있어요? 홍수가 있었구나. 막 기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은 높은 데 찾겠죠.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건 뭐 추측입니다. 어쨌든 인디언 석판에도 홍수에 기록된 그 석판이 전래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이 그림 보세요. 예, 위에 쭉 보고 아래 보면 뭐가 있어요? 무지개도 떠 있고. 그죠? 이거는 노아 홍수 똑같죠. 예, 이런 기록이 인디언도 이렇게 구전돼 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돌을 대신했다. 돌의 시대가 있었나요? 돌을 사용하던 시대가 있었나요? 돌의 시대. 볼까요? 돌을 사용. 적어도 돌을 사용했다면 지금보다 뭐예요? 돌을 나르는 실력과 쌓는 실력 대단했을 거다. 이게 있냐 이거. 잉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잉카 문명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뭐 그 후의 시대예요. 근데 잉카와 마야 문명은 그것이 이렇게 연구된 지가 오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기록들에 의하면 잉카 문명은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있긴 하되 상형 문자가 조금 발견될 뿐이고 문자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아마 똑똑한 시대예요. 똑똑한. 그리고 마야 문명은 글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20진법을 사용해요. 20진법. 우리나라 10진법이죠. 우리들이 20진법으로 수학 공부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이게 못 따라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고난해요. 근데 20진법을 하면 기가 막혀요. 그들의 역사에 의하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그것이 오차가 0.00021 정도, 그거보다 더 정밀한 오차로 알았대요. 365점 한데 소수점 몇 개까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알았대요. 달의 공전도 마찬가지. 기가 막혔어요. 대단한 사람들, 지혜로웠어요. 예. 근데 잉카 문명은 잉카 사람들이 만든 문명이 아니었다 나와요. 그거의 원료는 이집트 문명에 버금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 시대가. 그러면 어느 시대예요? 세계 4대 문명 시대죠. 근데 잉카 문명의 시대는 돌의 시대예요. 그죠? 돌, 큰 돌, 성체, 그죠? 샤워만 성체, 뭐 이런 어마어마한 성체. 성체에 가보면 돌이 있는데 자연석으로 싼 것도 있어요. 약 저 크기와 무게를 재보니까 약 아래에 있는 크기 있죠. 요거 500톤의 무게. 1톤짜리 승용차 약 500대 무게. 대단하죠. 근데 기가 막힌 건 자연석을 어마어마한 높이로 올려다가 쌌어요. 어마어마한 높이. 길이도 몇십 킬로. 그죠? 어마어마해요. 막 절벽 같은 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런 끝에 귀퉁이들, 날카로운 부분까지 자연석을 정확히 맞췄어요. 그죠? 거의 뭐 칼 하나가 안 들어갈 정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정확히 맞췄어요. 어떤 돌은 33개의 면이 정밀하게 맞아요. 요즘에 할 수 있어요? 네, 거의 못합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을까? 왜 했을까? 왜 저렇게 했을까? 요즘 사람 하라면 안 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저 사람들 왜 했어요? 저게 힘들지 않았으니까. 저 정도는 그냥 보통이니까. 저 정도는 그냥 크게
노력 안 해도 그냥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뭐예요? 돌을 높은 지대까지 가지고 가는 능력이나 쌓는 실력 대단해. 왜요? 저들의 한 2, 3대 조상들이 뭐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벨탑, 하늘까지 쌓으려고 했던 시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쌓는 실력 대단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죠?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옛날 시대는 도래 시대예요. 그죠? 거성 문명, 소위 거성 문명, 대서양 연안지대 다 거성 문명이에요. 그죠? 스톤헨지를 비롯해 거성 문명. 피라미드가 전 세계에 많아요. 예, 뭐 3,000돈 되는 것도 있고 멕시코의 테오티후아칸 피라미드고 대단해요. 그죠? 저 시대도 바로 어느 시대예요? 저 옛날 시대예요. 굉장히. 예. 그럼 피라미드의 대표적으로 이집트를 보겠어요. 이집트에 관해서 정규영 님이 쓴 책을 보면 저분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카이로 대학에서 제 첫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 그러면서 대단히 이집트에 관해서 연구를 대단히 했겠죠. 카이로 대학에는 피라미드에 관한 최고의 자료가 뭐 이렇게 연구된 자료가 있을까요? 그걸 기초로 해서 책을 썼어요. 뭡니까? 나일강에서 역사의 시작. 햄족. 성경에 나오는 함셈 야벳. 노아의 자손 중에 함족이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이주했다. 이주해서 탄생시켰다. 이주했다. 이동했단 말이에요. 이동했단 말이에요. 피라미드에 관해서는 여러 과학 동화를 하던가 굉장히 거대한 수학 공식이다. 뭐야? 한치에 뭐 그냥 뭐 대강한 게 없더라. 대단해요. 어마어마한 공식. 파이라고 하는 황금열 뭐 이런 공식이 다 있어요. 지구 크기를 상징한다. 그죠? 지구 크기를 상징하는 어떤 비밀이 있어요. 그거의 위치도 정확하게 뭐 이렇게 4등분하면 정확히 가운데요. 지구에. 예, 여기 보면 왕의 방이 있고 저 안에 저게 뚫은 게 아니죠. 쌓으면서 저렇게 만들었죠. 그 안을 보면 저렇게 북극성에 보이는 작은 구멍도 있고 왕의 방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안의 구조가 대단하죠. 상상을 초월해요. 예. 왕의 방에 당해서 북극성이 빛이 오다가 공기에 굴절돼요. 그 오차까지 고려해 가지고 그걸 뚫었다. 그 바라보이게 그 통로를 만들어. 대단해요. 그죠? 뭐 저게 멍청했던 시대예요.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신석기 시대예요. 신석기. 그죠? 기껏 가란 거예요. 청동기 쓸 줄 알면 기껏 갈던 애들이야. 말이 안 맞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시대 개념이랑 실제로 증거는 달라요. 유명한 피라미드 3개가 있어요. 그죠? 쿠프왕의 피라미드, 카프라 피라미드 이렇게 3개가 있는데 3개와 어디가 일치하냐면 오리온자에 보면 삼성이 있어요. 삼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성의 그 위치와 그 밝기에 따른 크기 비율까지 비슷해요. 대단해요. 왜 저랬을까? 어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연구한 거에 의하면 아마 저쪽이 하늘 가는 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늘 가는 문이 아닐까. 이 얘기는 뭐냐면 피라미드 안에는 날선 뭐예요? 날 무딘 그 면도칼도 날이 선대요. 뭐예요?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오는 지점이다. 그러면 하늘의 전기를 받는 뭐 이런 개념.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지 왕의 그런 방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요? 그 시간에 얘기했던 공간의 미학, 황금비 이거대로 됐더라 이거. 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어떻게 알았을까? 황금비. 피라미드가 대단해요. 뭐 방향의 오차가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해요. 저게 뭐 대단한 정밀도입니다. 현 시대보다 지혜가 떨어진 시대였을까? 지혜가 떨어졌어요? 저때 4대 문명 시대인데 떨어진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떨어졌다고 보입니까? 네,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에서 이렇게 2003년도에 콜롬비아호를 올렸는데 저런 우주 왕복선이 우주에 갔다가 들어올 때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요. 그래서 이 표면 온도가 약 2000도까지 올라가요. 그걸 막기 위해서 내화 타일로 이렇게 표면을 완전히 열을 차단시켜야 돼요. 그러면 미국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붙었겠죠. 그런데 저 콜롬비아호가 2003년도 올라가다가 연료통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몇 장이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세요. 그걸 몰고 들어오다가 열이 그쪽으로 들어와가지고 폭발됐습니다. 도착 16분 전에. 안타까운 사건인데 미국에서 신경 써서 내활 타일을 붙였겠죠. 그 타일을 보면 타일과 타일 사이가 약 0.5mm 정도 되는 0.5mm 정도 두께의 그 모르타르로 촘촘하게 잘 붙였대요. 그런데
이렇게 피라미드를 보면은 원래는 겉을 씌웠대요. 대리석으로 반반하게 씌웠대요. 그래서 못 올라가게 아주 반반. 근데 겉에 이렇게 붙인 그 조각이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에 붙인 그 틈을 보니까 모르타르가 있어요. 근데 그 두께가 0.4에서 0.5mm 된대요. 미국 애들이 최고로 신경 써서 콜롬비아의 최고 기술로 붙인 기술보다 어떤 면에서 더 뛰어나요. 어느 시대 때 진화론자들이 신석기라고 하던 멍청한 시대 때 말이 안 맞죠. 대단해. 근데 모르타르가 아직도 안 사갔다는 사실. 5,000년 되는데 대단하죠. 그죠? 예, 대단해요. 보겠습니다. 이제 피라미드에 관해서 사실 말씀드릴 게 많아요. 피라미드는 어때요? 약 240에서 260만 개로 됐다. 2.5에서 12톤 되는 거를 그렇게 쌌는데 뭐예요? 약 140m 정도 샀어요. 약 47층 높이에. 근데 그 쿠팡의 피라미드 말씀입니다. 근데 쿠팡의 피라미드는 요즘 기술로 못 산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중에 어느 부자가 축소형의 쿠팡의 피라미드를 흉내내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 현재 일본의 기하학 수준이 그때 시대를 못 쫓아간대. 일본의 기하학 수준이 못 쫓아간대. 도대체 어느 시대예요? 진화론자들이 뭐 신석기 멍청했던 시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대단한 시대예요. 대단. 그리고 쌓는 시간이 21년 동안 쌓았다고 기록돼 있지만 근데 실제로 요즘의 기술 그게 건축 오차가 0.0015% 오차예요. 그 정도 오차로 약 240만 개의 돌을 쌓는 시간을 계산했어요. 요즘 기술로 약 716년이나 716년. 그 당시엔 몇 년? 21년. 왜 그래요? 그 당시는 도래 시대였고 그 사람들의 몇 대 조상들이 뭐 쌓으려고 했어요? 바벨탑. 쌓는 실력은 도사들. 그죠? 대단해요. 쌓는 실력 대단해요. 요즘 실력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실력으로 요즘의 기술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 뭐야? 몰라요. 그러니까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 모르겠다 이거예요. 예, 바벨탑. 그들의 조상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지혜, 기하학, 천문학 수준 대단했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탑부터 해가지고 4대 문명 시대에는 인간의 지혜가 떨어지는 시대예요. 떨어져. 인간의 지혜가 떨어지는 증거가 있냐?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이집트만 보더라도 피라미드의 초기 작품이 대단할까요? 말기 작품이 대단할까요? 예, 말기 작품이 대단해요. 말기 작품. 왜 그럴까? 이거 보고 그 정기영 씨가 이걸 해석했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했어요. 책에 보면. 그러면서 어느 분은 이해가 안 된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야, 이거는 뭐 대단한 천재가 나타나서 작품을 했는데 옛날에 자주 있었듯이 피살당했다. 이래요. 피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왔다 이거. 그런데 그 기록을 쓴 사람이 다시 밑에다 써놓기를 이건 내가 추측하고 이건 억측이 확실하다. 이건 억측이다. 왜냐하면 피라미드 작품 같은 것은 대단한 것은 그 시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될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의 천재가로서 이룰 수 결코 없는 작품이다. 그렇게 됐어요. 피라미드를 보면 초기 작품이 대단해요. 말기 작품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겠습니다. 말기 작품 다 완파됐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수준으로 지혜가 떨어진 시대 때 만들면 저렇게 돼. 현 시대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제작하면 조금 낫겠지만 거의 저렇게 돼요. 5,000년 되면 저렇게 분명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예. 말기 작품 저렇게 완파돼. 예. 구석기 시대에 제작된 걸로 소개된 도랑아리. 그 피라미드와 같이 이렇게 발굴된 거예요. 구석기 시대. 근데 뭐예요? 멍청하지. 그 갈던 재주도 없어서 깬 시대예요. 근데 저 돌이 뭐냐면 바남이라는 돌인데 웬만한 쇠보다 강해. 근데 뭐예요? 저기 보면 볼록하게 가공된 것이 아주 얇게 됐대요. 뭐예요? 돌을 멍청하게 깰 정도의 실력으로 쇠를 안 쓰고 저거에 어떻게 돼요? 웬만한 금속보다 강한데 안까지 이렇게 긁어냈어요. 얇게 가공됐대요. 대단하죠? 근데 거기가 구멍까지 또 뚫은 게 있대요. 구멍까지, 바늘 구멍. 웬만한 쇠로 뚫으려 해도 뭉개지겠죠. 바늘처럼 뚫으려다 보면. 대단해. 뭐가 안 맞아? 근데 보면 이집트에 관한 책에 보면 유화학 무덤, 이건 후대 시대예요. 발굴된 목조 모조코 병들, 더 이상 돌항아리 제작이 불가능해졌음을 의견. 왜 그래요?
초기에는 돌 항아리 제작이 막 나와요. 출토돼 유물로. 근데 나중에는 막 목조 꽃병으로 막 목조 나무로 만든 꽃병. 돌 항아리 제작 불가능. 뭐가 떨어져요? 이게 떨어져. 이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떨어진 시대. 이거 확실합니다. 문자가 왜 발명돼요? 옛날 바벨탑 때는 문자가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이게 똑똑하면은 문자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요즘에도 기가 막힌 천재들은 필기도 안 한대요. 학교에서. 그죠? 다 사진으로 이렇게 기억해서 탁탁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대 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근데 왜 문자가 나와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자.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 때 약 3004년 전에 기원전 문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건 맞죠? 근데 문자가 나올 때 어때요? 이미 뭐예요? 문명은 대단해요. 문명은 대단해요. 이미 문자가 나오던 시기인데 기하학 수준은 대단해요. 뭐가 안 맞죠? 그죠? 원래 문자에 의해서 책들이 나오고 해서 문명이 서서히 발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 문자의 발생은 인간의 지혜가 떨어짐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고대 문명의 책에 보면 동시에 문자가 등장하고 거대한 건축물이 건조되고 예술과 공예가 믿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들은 세련된 문명이 창출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문자와 건축 기술의 근본적인 변화의 배경에 전혀 그 발전의 토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사실들,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신다면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세계 4대 문명은 원시에서 고도로 발전한 이행 기간이 거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진화로 해석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역사의 진실성을 봤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사와 실제적인 역사가 똑같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서술되는 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옛날에 멍청했듯이 원시시대 원신이 멍청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단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이런 모든 것을 좀 밝혀서 올바른 성경의 역사, 잃어버린 역사 찾자 이거죠. 왜 그래?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찾는 거예요. 가치를 찾는 그거는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행복을 찾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회복함으로 정말 인간의 진실된 가치를 찾는 이 일에 협력하시고 이 믿음, 성경에 관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